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는 제가 오늘 세리에A 위주로 리버풀 경기랑 한 5경기 정도 분석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경기 샬럿 대 브루클린입니다. 아마 이거는 근데 샬럿 쪽에서 이 라멜로를 관리해줄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멜로가 요즘 부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뛰는 경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라멜로가 못해. 경기를 나와도 사실 좋지는 않고, 백투백일 때는 거의 뭐 무조건 빠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봐도 띄엄띄엄 있고 백투백 아닐 때조차 이렇게 관리해줄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라멜로는 못 뛸 가능성이 높고, 요즘에는 출전 시간도 짧은 편이다. 대신에 이제 마일스 브리지스가 요즘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뭐 여기에 있는 지표상으로는 뭐 엄청 대단한 수준까지 아닌데, 특히 근데 요즘에 좀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사실 좀 빵꾸날 때도 있긴 했지만은 32분 동안 23.3점으로 오히려 요즘엔 라멜로보다 브리지스의 이런 기대값이 더 크기는 합니다. 3점 38% 꼽아주고 있고, 오늘 브리지스가 커리어 하이를 썼거든요. 일단은 근데 샬럿도 백투백이기 때문에 아마 뭐 브리지스는 뛰지 않을까 싶은데, 2경기 연속으로 막 이 정도의 활약을 한다? 그것까지는 좀 의심이 되고, 일단 올 시즌에 얘네들이 붙었을 때 이게 2월 11일이거든요. 2월 11일이니까 전반기 막빠지고, 이때까지는 브루클린이 극 언더팀일 때요. 그리고 샬럿 또한 이제 라멜로가 상태도 오락가락하고 전반적으로 샬럿의 팀폼이 안 좋을 때입니다. 원정에서 한 9연전 하는 동안 1승 8패 안 좋은 구간이 있을 때니까 좀 지금이랑은 약간은 성격이 다른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최근 맞대결 때 이때도 라멜로 볼이 나왔지만 10분밖에 안 뛰고 부상으로 나갔고요. 브리지스도 7득점으로 부진했던 경기다. 그나마 이제 디아바테가 인사이드에서 활약해주고 뭐 이러긴 했는데, 브루클린도 뭐 뚜렷하게 뭐 좋은 선수 별로 없었어요. 여전히 이제 앞선 라인에 디안드로 러셀이나, 이때는 캠 토마스 복귀 전이어가지고 키언 존슨이 또 부진한 활약하고 이랬었는데, 대신에 이제 뭐 트렌든 와포드라는 데이런 샤프 같은 이런 그 포워드 자원들이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여기다가 조금 더 뭐 얘기하자면은 샬럿은 이제 백투백이잖아요. 2승 9패고 라멜로로 아마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멜로가 빠지면은 이 샬럿의 팀이 좀 언더 쪽으로 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자, 브루클린은 이제 최근 들어서 3점 슛시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제 한 일주일 전쯤인가, 그때 브루클린의 그 조르디 페르난데스 감독이 팀원들한테 니들 경기당 45개 이상의 3점을 쏴라.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 3점을 50개가량 던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일도 라인업 상으로 거의 뭐 이제 클라우니까지 복귀를 해가지고 브루클린은 공백이 없는 편이거든요. 캠 존슨 빠지네. 캠 존슨 전도 슈터가 빠지는 건 아쉽긴 해도, 그래도 뭐 캠 토마스가 돌아왔으니까 득점 부분에서 때워주는 것도 있고, 확실히 브루클린이 여기 있는 지표도 보면 최근 5경기 동안 저번에 아까 봤던 샬럿이랑 붙었을 그쯤에는 득점 지표가 리그 뭐 거의 꼴찌 수준, 근데 수비는 리그 전체 1등 수준으로 그냥 극 언더팀이었거든요. 제가 브루클린이 한창 얘네들의 수비 색깔을 보일 때는 공수 양면에서 득점이나 실점이 둘 다 막 100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단은 수비가 좀 뭉개져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공격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많은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한창 이제 얘네들이 만났을 때만큼 언더가 편하진 않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샬럿에서 라멜로가 없다는 거, 그거부터가 일단 언더를 좀 내다볼만 하다고 보고, 글쎄 브루클린이 얼마나 막 힘을 내줄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도 본인들의 막 공격이 잘 돼가지고 대단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수비가 말을 안 들었다. 최근에 뭐 5경기도 물론 이제 뭐 골스한테 비비는 게임, 이기다가 뭐 진 게임이죠. 이거 전반전에 1쿼터 때 거의 막 25대 5인가? 그 정도로 앞섰는데 이걸로 역전당했었고, 샌안토니오한테 뭐 127실점, 포틀 121, 오클 129, 디트한테도 115 이런 식으로, 그냥 브루클린의 요즘 문제는 얘네가 이제 6연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위가 문제거든요. 저는 일단 이거는 브루클린이 샬럿한테 공격에서, 그러니까 샬럿이 공격에서 브루클린을 뭔가 좀 괴롭힐 정도로 해주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성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여태까지의 양상과는 약간 다른 게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일단 브루클린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 이거는 샬럿이 좀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점이라든지, 샬럿이 지금 리그에서 탱킹 레이스 전체 2위거든요. 원래는 저는 샬럿이 탱킹을 그렇게 안 하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올 시즌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탱킹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브루클린 사이드에다가 언더, 아마도 샬럿 쪽에 관리가 조금 있을 거고, 그런 모양새라면은 브루클린이 자원 이탈도 그렇고 생각보다 샬럿보다는 우위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뉴올리언스 경기. 얘네들은 얼마 전에 붙었었죠. 바로 이제 이틀 전에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뉴올리언스의 홈이었고 오늘은 휴스턴의 홈입니다. 그때 경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09대 97. 제가 이날은 오바를 봤었거든요. 1쿼터 때는 그냥 많이 주고받았어. 트머삼도 잘하고
잘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2쿼터랑 4쿼터 때 되게 언더가 났잖아요. 3쿼터도 사실 점수가 많이 안 났고 서로 간에 벤치 구간에서 특히 그 뉴올리언스의 벤치가 많이 심각했고 야투 난조가 너무 길었었습니다. 2쿼터 때도 진짜 한 6분까지 그때까지 진짜 점수가 안 들어갔던 게 생각이 나고 그냥 뉴올리언스의 벤치를 보면은 알바라도 9개 중에 3개, 마트코비치 9개 중에 2개, 호킨스 8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그냥 뉴올리언스의 벤치 자원들이 너무 못했고요. 그리고 좀 주전 중에서도 맥컬럼이나 자이언 같은 애들이 평소보다 야투가 많이 안 좋았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좀 납니다. 다른 날보다는 야투가 안 좋은 날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팀 간에 야투 주고받은 것도 휴스턴이 81회, 뉴올리언스가 83회. 오히려 뉴올리언스가 더 많은 오펜을 잡으면서 공격적인 게임들을 했었는데 자유투는 많이 얻었지만 전반적인 야투가 너무 안 좋았던 날이다. 지난번 경기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휴스턴이 또 홈으로 오기 때문에 요즘 이제 벤블릿이 없어가지고 휴스턴이 좀 어수선한 플레이들을 좀 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뉴올 정도의 팀한테는 그런 것들을 딛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특히 센군 같은 애들이 진짜 쉽게 득점해주는 모습도 있었었고 여전히 뭐 제일런 그린 상태가 안 좋고 그런 건 알겠는데 아멘 탐슨도 좀 먼 거리 슈팅을 아끼고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 같은 거 잘해줬고요. 그냥 이날은 이 휴스턴의 그 자유투도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휴스턴이 이날 자유투 18개 중에 8개 넣었어요. 10개를 흘리고 8개 넣었다. 그냥 그런 것들도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휴스턴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자유투를 그렇게 못 넣는 거는 좀 심각하잖아요. 리그에서 뭐 자유투가 가장 안 좋은 팀으로 알려있긴 하지만은 저번보다는 더 넣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번에도 228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네들이 붙었을 때 기본적으로 뉴올이 오바 팀이어가지고 휴스턴도 맞춰줄 때는 맞춰주는데 오늘도 사실은 228 조금은 낮은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 휴스턴이 자이언 막아내는 거 그런 것들 보니까 그 되게 잘 막더라고. 딜런 브룩스가 잘 버텨주고 자이언 괴롭혀주고 그런 것들 봐서 저는 오늘도 자이언이 약간은 제 몫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여전히 트머삼이 지난번엔 조금 했어도 안 좋은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고 뉴올리언스의 주력 이런 공격 자원들의 좀 스텝 같은 것들이 안 좋게 치고 있는 중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도 그냥 휴스턴 쪽을 보는 거 정도? 언더오버는 못 가겠어요. 지난번 경기도 봤었고 양 팀의 지금 주력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생각했을 때는 그냥 휴스턴 쪽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토론토 대 워싱턴 경기는 얘네는 기본적으로 탱킹 레이스를 하는 팀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탱킹 레이스 상으로 동부에서 워싱턴이 12승, 토론토가 21승입니다. 각각 워싱턴이 탱킹 레이스 1위, 토론토가 전체 5위예요. 근데 토론토도 요즘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더 탱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올랜도랑 붙었을 때는 아예 그냥 지려고 클러치 타임에 바렛이랑 반즈를 빼버리고 G리그 애들을 넣었거든요. 로슨 같은 애들 넣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경기를 올랜도한테 이겨버렸어요. 그 정도로 일단 토론토는 그러니까 팀의 뭐 수뇌부든 감독이든 전부 다 탱킹 마인드가 있는 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팀도 있지만은 토론토는 코트 안에서와 밖에서 전부 다 탱킹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팀이에요. 자 일단 내일 토론토는 오늘 그 퀵클리가 엄청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내일 일단 퀵클리가 빠져요. 그리고 딕이나 모버 같은 애들은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거고 자코비 홀터도 오늘 부상 때문에 중간에 빠졌고요. 여기다가 벤치에이스 부시에라든지 아바지 같은 애들 얘네들도 내일도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100%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월터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 부시에나 아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요즘에 좀 못 나왔죠. 물론 이제 바렛이나 퍼들이 그 어제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토론토가 진짜 찐 탱킹 마인드로 간다면은 얘네까지도 빼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번 뭐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미들턴이나 스마트가 수혈이 돼가지고 베테랑들의 좀 입김이 더해졌잖아요.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워싱턴이라는 팀 내에서 어떤 선수가 잘하고 어떤 선수가 못하냐 이런 것들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주전 자원인 알렉스 사르, 뭐 빌라이 쿨리발리, 키션 조지 여기까지는 전부 다 플러스로 찍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영입해온 스마트는 마이너스 21점으로 마이너스 12점으로 찍히고 있는데 그래도 스마트가 이 코트 위에 있을 때는 저런 나름대로 수비 같은 거라든지 팀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거라든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여기는 스탯이랑 살짝 괴리는 있다. 가장 안 좋게 치는 키스포츠조차 얘도 종종 베테랑으로서 3점 같은 거 더해줄 때도 있고 그러기는 해요. 어쨌든 요즘에 워싱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워싱턴이 요즘에 그냥 승리 자체가 좀 있는 편입니다. 5경기 동안 뭐 3승 2패다. 브루클린, 샬럿, 유타 전부 다 탱킹팀 상대로 승리를 했거든요.
사실 워싱턴도 이제 그만 이겨야 되기는 해. 독보적인 탱킹 레이스 1등 팀이었지만은 요즘에는 승리가 좀 많아져가지고 워싱턴도 그만 이겨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어느덧 유타랑 한 3승 차이밖에 안 나고 샬럿이랑도 2승 차이밖에 안 나고 이래가지고 워싱턴도 그만 이겨야 되는데 저는 내일은 자원 이타상으로는 토론토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토론토가 홈빨도 있고 맞대결상으로 6대1로 많이 이겼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일단은 워싱턴이 4.5 프레임이면 그거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 좀 타이트한 게임을 간다면 둘 다 약간 좀 지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워싱턴이 4.5 정도면 경기력만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탱킹 매치이기 때문에 예상이 굉장히 어렵고 저는 워플에다가 뭐 언더 생각 중인데요. 사실 언더 보기가 빡세. 워싱턴도 그렇고 근데 이건 저는 토론토의 색깔을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잘했던 뭐 퀴클리라든지 그리고 벤치에이스 부시에 빠지는 거 오늘 자코비 월터도 되게 잘하다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바렛이나 퍼드 이런 애들 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토론토의 색깔은 언더라고 보고 워싱턴도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오바팀 모양새는 아니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한번 언더 쪽으로 보고 싶네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탱킹 매치이기 때문에 굳이 가가지고 좋을 건 없는 경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인디애나. 이것도 이틀 전에 맞붙었던 애들 간의 대결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경기 좀 돌아가 보면은 자, 이날 이제 인디애나에서 할리버튼이 갑자기 결장을 했죠. 그리고 트레형도 나오긴 했는데 되게 못했고 어쨌든 애틀랜타가 승리를 했는데 이날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니앙이에요. 니앙. 조지 니앙이 이날 24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애틀랜타에서 특히 3점을 8개 중에 4개 넣었는데 클러치 타임에만 2개를 넣었어요.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게 애틀랜타의 이 니앙이었다. 대신에 이날도 트레이형의 활약이 굉장히 또 좋지가 못했었고 그나마 요즘에 리사셰 같은 애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뭐 리사셰가 요즘에 꾸준히 좀 합니다. 특히 후반기 이후로는 좋은 활약 이어주고 있고 뭐 그런 건 맞아요. 다이슨 다니엘스 여전히 수비적인 존재감 보여주고 능력치도 좋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어디까지나 이 팀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트레이형의 조금 컨디션 보면은 최근에 6경기 동안 야투 34.7%, 3점 16.1%, 대신에 어시스트는 13개, 경기당 턴오버 3.5개, 득점이 18.2점이에요. 그냥 트레이형이 너무 못하긴 해 지금은. 아킬레스건 고질적인 부상도 있고 상대의 뭐 집중 견제도 시달리고 하는데 내일도 아마 네마드 같은 애들이 트레이형을 좀 못살게 굴겠죠. 내일은 아마 근데 일단 할리버튼이 지난번에 빠졌잖아요. 자, 반대로 할리버튼은 요즘에 졸라 잘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6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어시스트가 최근에 6경기 모두 다 전부 다 2자리거든요. 이게 왜 이거 갖고 왔냐면은 그전에까지는 할리버튼이 거의 한 12~13경기 동안 어시스트가 한 자릿수였단 말이야. 요즘엔 할리버튼이 어시스트 수치도 많이 쌓고 있고 특히 이런 야투율이 61.4%, 3점 59.1%, 경기당 24득점. 할리버튼이 그냥 지금 미쳤거든요. 졸라 잘합니다. 그냥 이 원래 할리버튼이 좀 드라이브인 시도가 많았는데 그것들을 줄이고 그런 거는 뭐 네마드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한테 맡기고 그냥 본인은 요즘에 좀 패스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 할리버튼을 쓰기 위해서는 옆에다가 뭐 네마드라든지 맥코네 같은 이런 보조 리딩이 가능한 그 가드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할리버튼을 살리기 위해서요. 턴오버 같은 것들을 줄이고 핸들링 부담을 덜고자 그렇게 한 건데 요즘에는 인디애나의 그런 계획들이 나름대로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기에는 이렇게나 요즘에 엄청 잘해주고 있던 할리버튼이 빠진 영향 그게 좀 컸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할리버튼의 이제 유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끼케야 뭐 한 2.5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신에 언더오버 상으로는 할리버튼이 있을 때가 득점이 한 6.5점, 실점도 한 4점가량, 종합적으로는 한 10점 넘게 이렇게 오바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뭐 할리버튼이 없으니까 인디애나의 득점이 조금 오락가락한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저는 뭐 두 팀이 만나면은 최근에 이제 한 6, 7경기 동안 매번 이렇게 좀 240점 넘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딱 한 번만 못 넘었고 내일은 오히려 지난번보다 기준점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저는 할리버튼이 뛸 수 있다면은 이거는 또 한번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지난번에 맞대결 상으로도 그때 이제 인디애나의 3점 같은 것들이 35.9%, 자유투도 많이는 못 얻었고 야투시도 91회, 애틀랜타는 야투시도 94회, 3점 같은 거 뭐 30개 중에 10개, 3분의 1이죠. 그런 날이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적극적인 공격 시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전반적인 템포는 빨랐고 할리버튼이 있다면은 조금 더 오바를 보는 게 편할 거는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할리버튼의 이런 출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애틀랜타도 이제는 뭐 레리네 수준은 못 나오지만 크레이치 같은 애들이나 르버트, 테런스맨 그 벤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르버트가 지난번에 못 나왔는데 내일은 또 캐셔너블로 격상이 됐고요. 크레이치도 캐셔너블로 격상이 됐고 이런 것들도 오바에는 긍정적이라고 봐가지고 저는 뭐 인디사이드나 오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러키 대 올랜도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얘네들의 맞대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올 시즌에 3번 붙었는데 전부 다 이제 미러키가 많이 이겼습니다. 한 번은 대승, 가장 최근에는 대승이었었고 그 전에는 좀 타이트한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올 시즌에 미러키를 보면 얘네들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 벅스의 올 시즌 색깔로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파란색이 하향 곡선, 빨간색이 상승 곡선인데 그냥 구간별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좀 좋은 흐름에 있다는 거예요. 9경기 동안 8승 1패다. 여기 보면은 뭐 안 좋은 구간이 이렇게 덜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랜도는 언제 구간에 만났냐? 보니까 올랜도 이 구간이랑 이 구간에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미러키가 올랜도를 상대를 했을 때는 좋은 구간에서 만났고 지금도 좋은 구간에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테토쿤보가 이제 지난 2시즌 동안 작년부터 해서 올랜드 상대로 평균적으로 35.2점을 받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10.4개. 보통은 이제 올랜도가 엄청난 수비팀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쿤보가 그냥 올랜도의 인사이드를 때려 부셨대. 일단은 야투율 같은 것들 보면은 44%를 찍은 적이 있지만 이날도 37득점을 했고요. 자유투 같은 것들도 19개나 얻어내고 15개 넣고 그냥 대부분 봤을 때 쿤보가 그냥 올랜도 상대로 미친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5.2득점이라는데 여전히 요즘에는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릴라드조차 올 시즌에 올랜도를 상대를 했을 때 28, 29, 30점 이렇게 넣었거든요. 릴라드조차 흔들리지 않았어. 미러키의 원투펀치가 올랜도 상대로는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해줬다. 그리고 이제 맞대결 상으로 내일은 이제 미러키가 홈이잖아요. 자, 일단 맞대결이 쭉 봤을 때 그냥 얼추 봐도 미러키가 좋은 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1경기 동안 19승 2패. 작년에는 올랜도는 살짝 고전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외에는 최근에 거의 몇 년 동안 1920 시즌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동안 그 시즌 그동안 이제 19승 2패였고 더구나 이제 내일은 또 미러키의 홈이잖아요. 홈에서는 미러키가 올랜도한테 10연승 중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에 미러키의 모양새를 봤을 때 내일은 안 질 것 같아. 일단 문제는 이제 핸디를 해줄 수가 있냐. 올랜도가 또 극강의 수비팀이기 때문에 상대를 또 물고 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올랜도도 얘네들이 홈 일정이 끝났거든요. 11경기 동안 딱 한 번 원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홈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홈에서 3승 7패 정도로 아주 훌륭한 것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원정 일정이 시작이 된다. 올랜도의 홈 버프도 이제는 떨어져 나갈 때가 됐고 홈에서는 18승 16패 작년보다 생각보다 별로고 원정 12승 19패로 원정에서 안 좋은 거는 맞아요. 미러키는 아시다시피 홈 강팀입니다. 원정 14승 16패로 5할도 안 되는데 홈에서는 22승 9패예요.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러키가 릴쿰이 올랜도한테 강했던 거 특히 쿤보가 엄청 세고 역대 맞대결도 미러키가 홈에서 10연승이다 최근에 좋은 분위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올랜도보다는 미러키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랜도도 요즘에 슬슬 이제 벤케로도 살아날 채비도 보이고 그런 거는 있는데 석스 시즌 아웃이라든지 6.5를 해줄 수 있냐 그게 문제인데 저는 해줄 수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맞대결도 대승을 거뒀던 것도 있고 쿤보 같은 애들이 릴라드도 그렇고 둘 다 여태 올랜도한테 잘해줬으니까 여러가지 조건으로는 미러키를 보기는 좋아. 과연 올랜도가 얼마나 물고 늘어지느냐. 사실은 요즘에는 올랜도도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 앞선 수비가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미러키 사이드에다가 그리고 언더오버는 오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미러키가 꽤나 페이스가 빨리 찍힙니다. 최근에는 한 대여섯 경기 동안 리그에서 페이스 전체 2위예요. 그 애틀랜타 다음으로 그 정도로 빠른 게임을 운영을 해주고 있고 올랜도도 요즘에는 이 실점이 좀 많아지게 눈에 띄죠. 지표 자체가 안 좋게 찍힌다. 물론 여기에 있는 지표로는 야투 방어 내용이나 3점 방어 내용에 비해서 실점이 적은 거 그만큼 좀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마도 이제 올랜도 역시 상대한테 자유투를 엄청 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올랜도도 살짝 수비가 안 좋아진 거 미러키 요즘에 페이스 빠르다 그런 것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시카고 경기인데 일단은 얘네 둘이 붙었는데 227을 받은 거는 기분이 괜찮아요. 저는 요즘에 마이애미가 물론 자원 이탈이 종종 있어. 내일은 이제 히로가 뛸지 안 뛸지 모르겠고 위긴스도 확실히 회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고 또 이제 벤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벅스 얘가 못 나오거든요. 이런 게 아쉽기는 해. 근데 얘네들이 일단 붙으면은 오바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마이애미가 어제 미네소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요즘 3점이 꽤나 터지지만은 그런 날에는 오바가 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마인드는 수비팀이거든요. 근데 시카고랑 경기를 했을 때 가장 최근 2월 5일날 경기 124대 133이었습니다. 그냥 초월적인 오바였었어요. 기준점을 그냥 훌쩍 넘었었고 경기 1쿼터부터 거의 70점가량 찍고 그냥 편한 게임이었었는데 요즘에 잘했던 아데바요가 이날도 잘했었고 히로는 이날도 못했습니다. 히로가 요즘에 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매번 하죠. 히로는 이날도 안 좋았었고 벤치에서 요비치가 터졌다 이런 건 있는데 그 대신에 테리 로지어가 또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평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뭐 3점이 뭐 아주 잘 터졌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적당했던 것 같고, 반면에 시카고가 3점이 46.3%. 근데 요즘에 부세비치가 못 나오잖아요. 이날도 부세비치가 썩 대단한 활약을 한 건 아닙니다. 야투 감 같은 것도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이때랑 비교해서 뭐 도스무가 못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건 있어요. 론조볼도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건 있는데, 대신에 뭐 부젤리스라든지 뭐 제이런 스미스 이런 애들이 요즘에 꽤나 해주잖아요. 트레 존스도 데리고 와가지고 괜찮게 해주는 것도 있고, 아마도 그냥 내일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시카고는 그냥 요즘에 시즌 내내 운영이 그래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6경기 동안 그냥 득실 같은 것들이 아주 미친듯이 터진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마이애미도 이제 내일 기준점이 227인데 여기에 있는 거 상으로 일단은 공격이 잘 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아데바요가 요즘 너무 잘하고, 여기다가 뭐 미첼 같은 애들 데려오니까 되게 잘해주고 있고, 그냥 마이애미가 요즘에 공격이 꽤나 되고 있는데 너무 언더팀이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안 찍히는 거지, 오바팀이랑 붙을 때는 그래도 얘네들도 좀 맞춰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카고의 상대들이 막 올랜도랑 붙었는데도 이 경기를 막 248점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뭐 클블, 인디, 토론토, 클파, 필라델피아, 피닉스 이런 팀들이랑 붙었는데 그냥 어김없이 전부 다 오바였었어요. 토론토 같이 확연한 언더팀이랑도 240점 게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승패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오바 보는 게 좀 편해 보입니다. 마이애미가 내일은 이제 백투백이어가지고, 어제 뭐 경기 때 근데 뭐 미네소타전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많이 안 뛴 것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결장자들이 대부분이 안 뛴 것도 있고, 오히려 좀 돌아올 가능성, 뛸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오바 보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네요. 시카고가 다 오바팀인 거,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가 보면은 야투 내용이나 공격 내용이나 수비 내용에 비해서 득실이 확실히 많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시카고는 다 오바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골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 확실한 거는 골스 버틀러 영입 이후에 진짜 막 엄청 잘 이기던 그 시기랑은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골스가 물론 최근에 9경기 동안 8승 1패로 엄청 잘해. 디트로이트도 비슷하게 잘하다가 이제 클리퍼스한테 하든의 그날에 당해가지고 패배한 적이 있지만은, 그날조차 커닝햄은 되게 잘했거든요. 디트로이트가 못한 날이 아니야. 근데 그날은 이제 클리퍼스가 백투백임에도 하든이 빈티지 하든 50득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쩔 수 없이 패배를 했던 건데, 디트로이트도 그날 못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팀 자체가 요즘에 이제 베테랑 토비아스 해리스 같은 애들이 팀 구성원들한테 맞춤 전화 선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디트로이트라는 팀 자체가. 문제는 이제 상대가 골스라는 건데, 올 시즌에 이제 가장 최근 맞대결 때 그때 104대 107로 원포지션 게임으로 골스가 이겼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게임이 일찌감치 터진 경기였었거든요. 골스가 거의 한 20점 차를 앞서 나가는 경기였는데, 이 디트로이트가 야금야금 추격을 한 경기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좀 많이 터진 경기를 비벼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일단은 그냥 저는 골스가 지금 물론 버틀러의 활약이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얘가 코트 위에 있으면은 뭐 링커 역할이라든지 수비라든지 볼 도는 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좀 기여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버틀러가 있으니까 커리도 좀 부담을 더는 것도 있고, 다른 이제 무디나 포지엠스키 이런 애들 활약도 나쁘지 않고요. 골스가 나쁘지 않은 구간인 건 맞는데, 근데 요즘에 뭐 지난번에 브루클린한테도 역전승한 거였었죠. 뭐 1쿼터 때 막 25대 5까지 제가 보고, 골스가 진짜 많이 끌려가다 이거를 역전하기도 하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건 맞아요. 뉴욕한테도 역전승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딱 이제 버틀러 영입되고 좋았던 그런 초반의 모습이 저는 많이는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창 좋았을 때보다 지금은 좀 어거지로 어떻게 해내는 모습에 가깝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골스가 6위까지 도약을 하고 포지엠스키가 전체 선수들 가운데 디펜시브 레이팅 2위다, 뭐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디트로이트가 6.5씩이나 프렌을 받으면 프렌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그만큼 골스도 디트도 최근의 성적이 좋은 팀들에 속하는데, 저는 알맹이는 둘 다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와중에 6.5 정도? 딱히 뭐 골스를 대단히 깎아내릴 것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디트가 얘네들도 깎일 게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6.5 정도면 프렌 생각해보도록 하고, 이거 언더버는 빡세요. 232면은 좀 빡세. 일단은 골스는 언더팀에 가까워요. 요즘에 약팀들 상대로 득점 많이 했던 거 말고는 득점력이 좀 나는 의심스러워, 일단 골스가.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원래는 오바팀이거든요. 요즘에는 3점을 아끼고 최대한 인사이드에 치중을 한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3점이 안 좋기도 해요. 대신에 확률 높은 공격을 한다, 그것들로 득점을 많이 이뤄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저는 언더버는 안 보니만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트의 6.5 프렌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별로 근거가 많은 경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마지막으로 보라 대전입니다. 보스턴 대 레이커스 경기 있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동부의 강자와 레이커스, 지금 동서부 2위 팀 간의 대결이야 그냥. 자, 올 시즌에 가장 최근에 맞섰을 때, 이것도 이게 1월 24일인데 이때는 일단은 보스턴은 풀멤버였었습니다. 벤치에서도 호포드, 하우저, 프리차드 전부 다 있었고 선발자원도 다 뛸 때예요. 보스턴이 100% 풀멤버였는데 그냥 프리차드도 안 터지고 해가지고 많은 공격을 했어. 91회에 야투 시도를 했지만 야투가 38.5%였다. 레이커스의 수비력에 가려진 경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커스, 이때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아직은 레이커스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성격이 좀 다르죠. 어쨌든 레이커스는 전반적으로 팀 야투 같은 것들이 잘 찾았었어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건 아니지만은 가장 최근 매치업에서는 레이커스가 홈에서 보스턴을 96점으로 묶으면서 대단한 승리를 했다. 이때는 좀 보스턴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 최근에 이제 요즘 양 팀의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보스턴도 사실 뭐 디트로이트나 클리브랜드한테 패하면서 오락가락 했는데, 덴버, 포트, 필라, 그래도 조금 상태가 안 좋았던 필라라든지, 포틀랜드는 나름대로 좀 위협적인 상태이긴 했었죠. 그리고 덴버를 막아냈던 것들, 이 경기들 모두 다 좀 수비력이 많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양 팀 다 수비가 꽤나 좋은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표상으로도 그래. 일단은 레이커스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8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냥 뭐 더 넓혀봐도 그렇습니다. 레이커스는 요즘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사실 공격이 그렇게 좋게 찍히지는 않아요. 레이커스가 요즘에 8연승에다가 서부 2위까지 도약을 했는데, 그거의 원동력은 공격보다 수비였다. 생각보다 보스턴이 여기에 있는 건 좀 안 좋게 치고 있는데, 원래는 내용이 이거보단 좋았었거든요. 공수양을해서 내용들이. 일단은 가장 최근까지 보스턴이 뭐 다른 여러 선수들, 주로 할러데이라든지 뭐 포르징기스도 그랬었고 결장들이 꽤나 많았어서 그런데, 아마 내일도 보스턴이 결장이 좀 있을 거는 같거든요. 이제 뭐 드러 할러데이나 뭐 포르징기스 이런 애들은, 저는 드러 할러데이는 못 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도 8명의 핵심 로테 중에서 대부분을 뛸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일단 둘이 붙으면 언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보스턴 요즘에 템포 굉장히 느리고 공격조차 아주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3점이 잘 터진다고 하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득점은 좀 아쉬운 편이죠. 대신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수비 내용에도 실점 자체는 적게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보스턴도 수비팀이고 레이커스 그냥 지금 독보적인 수비 1황이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 돈치치가 오니까 르브론이 핸들링 부담을 덜고 수비에 치중을 많이 했고요. 요즘에 입 모아서 나온 소리가 르브론이 이제 뭐 레이커스의 감독 JJ 레딕은 르브론 올 시즌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도 들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물론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지표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르브론이 잘하고 있는 거는 팩트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헤이즈 같은 이런 선수를 살려낸 것도 그렇고, 헤이즈가 지금 스탯이 되게 좋게 찍히는데 내일은 퀘셔버린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레이커스가 아마 그러면 이제 뭐 제이미슨 같은 애들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높이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외곽도 소주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레이커스는 뭐 게이브 빈센트, DFS, 벤더빌트 이런 애들이는 그 이제 수비 구간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다 한편으로는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똑똑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 공격 3인방도 건재하다는 거. 그냥 구성 면에서 레이커스가 요즘에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특히 저는 이 라인업이면 사실 수비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수비가 아주 훌륭했었죠. 저는 일단 두 팀의 기조를 봤을 때는 언더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레이커스가 6.5씩이나 받았으면 프렌을 볼만하다고 봐요. 오히려 요즘의 분위기 자체는 보스턴보다도 레이커스가 좋은 게 맞다, 그런 생각이고, 뭐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1월 15일 이후로 이제 NBA 전체 기록인데, 그 기간 동안 승률 누가 가장 좋았냐? 레이커스가 1등입니다. 오클라호마나 클리블랜드 이런 팀들,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팀들 제치고 레이커스가 독보적인 1위고, 뭐 4등이 보스턴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레이커스가 한 3승가량 더 했네요. 이런 정도의 레이커스가 6.5씩이나 받은 거는 프렌의 봄직도 하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물론 양팀 간의 라이벌리도 그렇고, 또 레이커스가 먼 원정거리를 왔다, 그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상태로는 레이커스 프렌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